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반역자로 몰려 구금됐다가 포로 교환 형식으로 러시아의 신병이 넘겨진 빅토르 메드베추크가 중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메드베추크는 우크라이나 사업가, 야당 리더로 푸틴 대통령과도 친한 평화 추구자입니다. 그는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러시아를 일종의 전리품으로 간주한 사고방식이 우크라이나 분쟁의 기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방은 자신들을 냉전의 승자로, 러시아는 패배자로 간주해왔으며 구소련 영역을 미국과 나토의 합법적인 먹잇감으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1992년 유럽연합이 설립됐다고 회고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를 포함한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은 유럽과 협력하면서 조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지만 물거품이 됐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리스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라는 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서구는 구소련 영역 전체를 아래에 두려고 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당초 희망을 품고 독일 통일과 구소련 공화국의 EU 가입도 환영했으며 크렘린은 1990년대 서방과의 경제통합을 우선순위로 봤다고 메드베추크는 말했습니다. 러시아 지도부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구소련 공화국들을 속박할 의도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구소련 공화국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짐을 덜어내고 그들이 유럽과의 협력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서구는 동부 유럽의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을 러시아로 향하는 군사 전진 기지로 만들었고 특히 우크라이나를 부추겨 러시아를 증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오나치 사상을 심어 러시아를 멸절시켜야 할 하등 인종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러시아 증오의 대표적인 사례가 멜라니아 포돌약이라는 우크라이나 블로거입니다. 서구 주류 미디어의 단골 게스트인 그녀는 늘 러시아를 격퇴할 서구의 지원을 요구합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인과 러시아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려야 한다면서 자신의 말은 증오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니프로의 아파트 피폭후 한 말입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 방공미사일이 아파트를 강타했다고 발언한 아레스토비치를 멍청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러시아 증오를 보다 못한 한 네티즌은 우크라이나의 무차별 포격으로 죽어가는 돈바스 어린이들의 호소에도 귀 기울이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아닌 우크라이나 방공미사일이 아파트를 때렸다고 발언한 아레스토비치는 젤렌스키 수석 보좌관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요즘 스탠스가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아레스토비치는 묘하게도 키예프 당국의 정교회 탄압을 비판했습니다. 메드베추크는 서구가 계속 식민 마인드로 러시아를 적대시했다고 시작했습니다. 서구 민주주의를 모델로 채택해 개혁을 단행한 러시아는 유럽의 자원을 공급해 더욱 번영하게 만들었지만 끝내 배신당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열등한 러시아는 재정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서구보다 우월하면 절대 안 된다는 식민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메드베추크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정당한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광인 키예프에 유럽이 휘둘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정치를 가르치는 게 유럽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유럽에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쇠락하고 빈곤에 이를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추크는 젤렌스키에 대한 서방의 전적인 지원은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도 했습니다. 바이든은 미군이 분쟁에 직접 연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막대한 양의 무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키예프로 향하는 무기 지원이 도네이션이냐, 수익성 있는 사업이냐, 아니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편 드니프로 아파트 붕괴 참사 당시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의 미사일을 하나도 격추시키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을 요격할 수단이 아예 없다고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폭격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으니 사전에 어느 정도 감지할 만도 한데 그대로 당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전자교란과 제밍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은 이미 무르만스크 BN-21이라는 전자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자 교란 범위가 최소 5,000km라 말티해는 물론이고 흑해까지 위력을 발휘합니다. 통신과 위성 항법을 마비시키고 전자장치를 교란할 수 있는 러시아군 비장의 병기입니다. F-35, F-22 같은 최신의 스텔스기도 순식간에 고철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정찰기와 조기 경보기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위스 알프스에서 열린 다보스 2023은 우크라이나에 오염됐습니다. 젤렌스키의 젤렌스카가 개막식 연설에 나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폴란드의 안제에 두다는 유럽의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총대를 맬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경제 포럼에서 무슨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 지원을 떠드느냐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보스는 더 이상 경제 이슈와 관련이 없는 만큼 러시아 사업가들의 불참은 아주 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보스 오프닝에는 중공의 류허 부총리도 등장했습니다. 류허는 시진핑의 중마고 측근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류허가 현지 시간으로 1월 18일 쥐리히에서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과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만남은 제넷 옐런이 급히 만나자고 먼저 청한 겁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중공에 대해 미 국채를 팔지 말라고 간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된다. 경제적으로 파산 지경인 미국은 중공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중공에 대해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상당 부분 쉬웁니다. 인도가 러시아와 루피와 루블로 결제하기로 한 데다 사우디도 중공에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화폐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월 중공의 친강 외교부장과 만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폴리티코가 보도한 겁니다. 스케줄이 잡혔으면 국무부가 발표하면 되는데 미디어를 통해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특기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가짜 정보 전파와 자기네들 만행을 러시아에 덮어 씌우는 겁니다. 부차 학살부터 민간인 생리 뽑기, 대인 지뢰 살포, 드니프로 아파트 피격 등 그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연방부사관 조정본부는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폴스 플래그를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곡물 거래와 관련한 러시아의 행동을 깎아내리면서 식량 부족을 초래했다고 비난하기 위한 대규모 도발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연방부사관 조정본부는 우크라이나 정부당국이 하리코프주 카레치노의 마을의 한 곡물창고에 지뢰를 부설하고 이를 폭파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의로 곡물창고를 파괴해 이를 러시아 소행으로 돌리려 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자기네 창고를 파괴한 뒤 러시아가 기근을 일으키기 위해 저지른 만행으로 발표하면 서구 미디어들이 여기에 호응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러시아 연방부사관 조정본부는 곡물창고 폭파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30명 정도의 우크라이나 지뢰 폭파 전문가 팀과 보안 요원들이 하리코프주 볼찬스크시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곡물창고의 소유주는 우크라이나 보안국 지원 우바로프라면서 이들 행동대는 두홉나야 거리 29번지 건물을 근거지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폴스 플래그 도발을 계획하는 이유는 1월 20일 독일 람슈타인에서의 나토 국방부장 회의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지원 여론몰이를 하려는 차원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너스 영상으로 한 바그너 전사의 젤렌스키 성대모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Хлопчики, хлопчики, мы должны триматися до конца. Ну почему-то мы съебываем. НАТО, помогите нам.